지금 이 음식 조합을 모르고 드시면 아무리 몸에 좋다는 고구마라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믿고 꾸준히 드시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다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속이 불편해지고 소화장애까지 겪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식습관을 연구해온 식생활 코치 김도현입니다.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하고 이후 30년을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 식단을 직접 분석해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구마를 매일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는 겁니다. 왜 속이 불편하냐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고구마를 무엇과 함께 드시냐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냥 고구마 혼자 드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같은 고구마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보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혈당을 흔들고 소화를 망치는 식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영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 부분만큼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혼자 식사를 해결하시거나 간편하게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고구마 하나로 아침을 끝내고 또 고구마 하나로 점심을 때우는 방식이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구마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칼륨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식품이 잘못된 방식으로 드셨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구마를 진정한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음식 조합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을 실천하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편해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되는 경험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구마 드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알려드릴 단 하나의 실천법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꿔드릴 거라 자신합니다. 지금 고구마를 자주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가끔 드시는 간식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나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이정호님은 매일 아침 고구마로 식사를 대신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고구마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꾸준히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탁 빠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어차피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금방 문제가 보였습니다. 이정우님은 고구마만 단독으로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단백질도 없고 지방도 없고 그냥 고구마 한두 개로 아침을 끝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오후에 기운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식사 방식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변화를 드렸습니다. 고구마에 삶은 계란 하나를 추가해 보시라고 권해드린 거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보조제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란 하나의 차이였는데 불과 2주 만에 속 불편함이 줄고 오후에도 에너지가 훨씬 잘 유지된다고 직접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정우님은 그때서야 고구마를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지금 고구마를 혼자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식습관 하나가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고구마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마지막에 나올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거나 소화가 자주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고구마 즐겨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고구마를 진짜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조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부터 들어보시면 아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고 싶으실 겁니다. 고구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칼륨 함량도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구마 혼자서는 완전한 영양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품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 없이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금방 허기가 지게 됩니다. 30년간 어르신들 식단을 분석하면서 이 패턴을 정말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께 직접 권해드렸던 조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마와 계란의 조합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데요.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중심이라 단백질이 크게 부족합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이 영양 불균형이 바로잡힙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때 혈당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오니까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오후에도 기운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박영수님이 계셨는데 아침에 고구마만 드시다가 계란을 추가한 후에 포만감이 훨씬 오래 유지됐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점심 전에 배가 고파서 과자 같은 간식을 찾게 됐는데 계란 하나를 추가하고 나서는 그 충동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삶은 계란 1개에서 2개를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다만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계란보다는 삶거나 술안 형태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고구마 드실 때 단백질을 함께 챙기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고구마와 우유 또는 두유의 조합입니다. 우유와 두유는 부드러운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보충해주면서 소화 흡수도 도와줍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유제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장 건강 개선 효과가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우유의 유익 성분이 장내 환경을 함께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70세 김정혜님은 평소에 변비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고구마와 따뜻한 우유를 함께 드시기 시작한 후에 변비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장 활동이 개선된 것이죠. 고구마와 따뜻한 우유 한 컵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차가운 우유보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가 소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두유로 대체하셔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유도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평소에 우유나 두유를 자주 드시나요? 이번에는 고구마와 김치의 조합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발효식품인 김치가 장내 환경을 크게 개선해줍니다. 세계장건강학회 발표에 따르면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 증가에 도움을 주고 이것이 소화력과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구마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과 김치의 발효 성분이 만나면 장에 정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한식밥상에서 자연스럽게 먹어온 조합인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조합입니다.
65세 최성민님은 고구마만 드실 때 가끔 속이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소량의 김치를 곁들이기 시작하면서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합이지만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김치는 염분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나트륨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소량만 곁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치와 함께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조합은 고구마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해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견과류 섭취가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구마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드실 때 건강한 지방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4세 이광수님은 오후 간식으로 고구마와 아몬드 한 줌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로 체중 관리에 성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간식을 먹어도 배가 오래 불러서 저녁 과식이 줄어든 겁니다. 아몬드나 호두를 고구마와 함께 한 줌 곁들이시면 됩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시면 오히려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올라오는 한 줌이라는 기준을 꼭 지켜주세요. 간식으로 견과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고구마와 채소 샐러드의 조합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채소 섭취가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구마의 탄수화물에 채소의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하게 일어납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 채소 샐러드를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 식사의 영양 균형도 높아집니다. 69세 한지영님은 고구마 식사에 간단한 샐러드를 곁들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다 보니 과식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따로 복잡하게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양상추, 오이, 토마토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드레싱은 가볍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 많거나 당분이 많은 드레싱보다는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정도면 충분하고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드셔도 됩니다. 채소와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조합 하나만 바꿔도 고구마의 건강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조합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드시는 방식까지 함께 바꾸셔야 진정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조합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드시는 방식 자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신다고 해도 드시는 시간과 양,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조합과 실천 방법을 함께 갖추셨을 때 비로소 고구마가 진짜 보약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30년간 발견한 중요한 실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고구마를 단독으로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공복에 고구마를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그만큼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이미 혈당 수치가 높은 편이신 분들은 이 점을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고구마를 드신다면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삶은 계란 하나 또는 두유 한 컵만 추가하셔도 혈당 변화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특별히 비싼 것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란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드시는 양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보통 중간 크기 기준으로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품이라도 과다 섭취하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고구마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많이 드실수록 혈당과 칼로리 부담이 커집니다. 어르신들 중에 고구마가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오히려 혈당 관리에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간 크기 기준 1개에서 2개를 넘기지 않도록 조절해 보세요. 하루에 몇 개 정도 드시고 계신가요? 조리 방법도 꼭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 가장 건강에 좋은 방법은 찌거나 굽는 겁니다. 튀기거나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고구마 본래의 건강 성분이 감소하고 오히려 지방과 칼로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군고구마 간식 중에는 설탕이나 버터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집에서 찜기를 활용해서 쪄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찜기가 없으시다면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조리 방법 하나만 바꿔도 건강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조리 방법을 평소에 신경 쓰고 계신가요? 고구마를 식사 대용으로만 드시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구마 하나로 한 끼를 완전히 대신하기에는 영양이 너무 부족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 손실이 일어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모자라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고구마만으로는 이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안에서 고구마를 주식 곡물의 일부나 보조 식품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밥 대신 고구마를 드시더라도 반드시 단백질 반찬과 채소를 함께 구성해 주세요. 그래야 진정한 균형 식사가 됩니다. 혹시 지금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시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녁 늦게 고구마를 드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을 드시면 소화 부담이 늘어나고 수면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워서 자는 동안에는 소화기관이 쉬어야 하는데 늦은 시간에 고구마를 드시면 위장이 밤새 일하게 됩니다. 또한 밤에 섭취한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소비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구마는 오전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간식으로 드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견과류나 계란과 함께 드시면 저녁 과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밤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실천 방법만 바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조합과 실천 방법을 모두 갖추신다면 고구마는 여러분 식탁 위에 진짜 보약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그냥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곁들이지 않은 채 단독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소화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인하셨습니다. 좋은 식품도 드시는 방법이 잘못되면 몸에 부담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조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구마와 계란, 고구마와 우유나 두유, 고구마와 김치, 고구마와 견과류, 고구마와 채소 샐러드입니다. 이 조합들과 함께 드시면 고구마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유지시켜주는 정말 훌륭한 보약이 됩니다. 같은 고구마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제는 아셨으니 오늘부터는 다르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잘못 드셨을 때와 제대로 드셨을 때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잘못 드셨을 때는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오후에 기운이 빠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심한 경우에는 소화장애가 반복됩니다. 반면 오늘 알려드린 방식대로 제대로 드셨을 때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되고 장 건강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도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결국 같은 고구마인데 먹는 방법 하나가 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30년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고구마를 절대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단백질 한 가지를 함께 추가하세요. 계란 하나, 두유 한 컵, 아니면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유지시켜주고 소화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주가 지나면 주변 분들이 어디서 좋은 걸 드셨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단을 살펴온 식생활 코치 김도연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조합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건강을 바꿉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으며 먹어온 아침 식사 중에 실은 몸에 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내용입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바로 실천해보고 싶은 조합이 생기셨나요? 여러분은 평소 고구마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드리겠습니다.